오석준 제주 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지명이 돼서 8월 29일 날 인사청문회도 마쳤는데 지금 10월 중순이 됐는데도 어떻게 된 건지 강감무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대법관의 청문 보고서로 되는 게 아니고 표결을 해야 되는데 과반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과반수를 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협조 안 해주면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오석준 대법관 후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제 삼은 게 서너 가지 있죠. 800원입니까? 하나는 버스 기사 800원인가 횡령 사건하고, 그다음 85만 원 검사 향응 사건하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 친하지 가깝다는 않다 그런 사건이죠. 물론 이제 그 앞에 두 문제는 이게 뭐 법관의 판결에 대해서 기록도 제대로 파악 안 한 데서 그거 단순히 나타난 피상적인 것만 가지고 맞다 안 맞다 하는 건 맞지 않고,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결혼식에도 가고 그다음 여러 가지를 친하게 좀 친밀하게 지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석준 아마 후보는 그렇게 하면 마치 그 윤 대통령과의 어떤 사적인 관계 때문에 대법관으로 지명됐다 이 소리가 좀 듣기가 좀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걸 약간 아니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게 결코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볼 때 이걸 대법관 후보, 지금 그 장관이라든가 지금 여러 사람들 보면 그보다 훨씬 심한 문제 가지고 됐는데, 이거는 사실은 진짜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대통령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친하다 그랬으면 됐는데, 그 뭐 친한 게 큰 문제입니까? 이 법관이란 게 뭐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해서 대통령한테 유리한 판결만 내릴 것도 아니고, 그다음 대법원이라는 데는 혼자서 판결 내린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네 명이 한 부를 이루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석준 후보가 대법관이 돼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봐주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친하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판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이 안 그래도 사건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부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에는 이게 대법관 한 사람마다 자기 사건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석준 그 대법관의 전님이 누구냐 하면 김재형 지금 퇴임한 대법관 사건인데, 그 사건들은 지금 판결이 안 나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재배당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재배당이라고도 쉽지 않을 건데, 그러면 결국은 그 오석준 후보가 앞으로 가서 대법관을 맡으면 할 사건들이 지금 그게 당사자들은 부지 세월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견제, 어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견제구 중에 제일 좋은 게 이거라고요. 과반수로 표결해야 되는 인사에 관해서 안 해주는 거. 이걸로 윤석열 대통령 발목 잡기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지만은 아주 좋은 호재 아닙니까?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다 그러니 더욱 잘된 발목 잡기용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발목 잡는 거는 좋은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재판의 당사자인, 그게 왜냐하면 사건이라는 게 있죠. 재판 사건이라는 게 그 사건 하나만으로 독립적인 게 아니고 그 사건과 연관된, 그게 해결돼야지 나머지 여러 가지 뭐 기업 같으면 뭐 계약 체결 문제라든가 이게 해결되는데, 그러면 전부 올스톱이에요. 그렇게 되죠. 특히나 뭐 그런 사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예컨대 대기업의 합병 문제라든가, 그다음 큰 세무조사 문제라든가, 그다음 총수의 어떤 형사사건 문제라든가, 만일 이런 게 있다고 할 때 이게 해결 안 되면 전부 다 그냥 올스톱이거든요. 그럼 국가 경제적으로도 지금 심대한 타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좋아요. 견제는 좋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재판의 당사자인 사람들의 어떤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거, 이걸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딱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안 그래도 맨날 또 탄핵이라고 뭐 그러더라고. 김용민 의원이 그랬던가요? 그래서 좀 분리해서 생각이 달라. 그 외에는 어느 모 신문은 났지만 오석준 후보에 대해서 크게 흠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예. 것으로 봐서는 뭐 대법관으로서 훌륭한 대법관 예. 자격을 갖고 있더구만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가깝다는 이유가 가장 크게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칼럼에도 보니까 노무현 정권 때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이 불러가지고 잘합니다. 그 박시환 대법관 당신이 대법원장이시오. 그리고 그 대법관 할 사람들까지 같이 논의를 했다는 정도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사양을 해서 내가 대법원장 까면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관 하고 말았다는데 누가 대법관을 할지까지 다 논의를 했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서로 가까운 사이라기보다는 서로 존경하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검찰총장 검찰에 계시면서도 예. 좀 뭐 법이라든가 이런 법리 거 모르면 묻고 서로 예. 이렇게 하면서 가끔 만나서 술 한잔도 기울이고 뭐 그런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석준 후보는 제주 법원장 그러니까 네. 고등법원 부장을 지내고 제주 법원장이니까 대법관 1순위들입니다. 법원장들은. 예, 예,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박시환 대법관은 저도 잘 압니다만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하다가 그럼요. 그만두고 예. 변호사를 하던 분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시환 전 대법관이 좀 진보 쪽으로 유명한 그렇게. 분이었거든. 저도 예. 뭐 여러 가지 좀 하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예. 어떤 그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던 좀 직계를 받고 있는 사람 전 무죄를 선고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미운털이 박혔었죠. 전두환 대통령.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계속 진보적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기에 정말 훌륭한 분이죠. 예.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그분 자체가 훌륭하기는 훌륭합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아니까. 그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다 해놓고 대법관 전부 다 해놓고 임명해놓고 이게 지금 오석준 대법관 평소에 좀 결혼식장에도 같이 가지고 그다음 법률 문제 모르는 거 있으면 묻고 훌륭하니까 물었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이런 걸 가지고 진짜 그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한 걸로 보이는지 몰라도 저희들 법조인이 볼 때는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흠이 아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버릇 길들이기 애먹이기. 네, 애먹이기 그것밖에 그렇죠. 안 돼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에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가 바뀌죠. 되고 예. 헌재 재판관도 전원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첫 타자란 말이에요. 여기에 녹록하니 그냥 좋습니다 하고 손들어주면 안 된다. 길들이기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그냥 애를 먹여가지고 네. 제발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다른 거 저희들이 또 좀 양보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걸 노리고 이런 뭐랄까 참 힘을 써도 쓸 때다 써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치사하죠. 치사한 거 얼마 전에 아닙니까? 박범계 의원이 예.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왔을 때 저기 살려주십시오 그러라고 그러면 예산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회의 힘을 쓸 때 써야 되는데 안 쓸 때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심하다 그러는 거죠. 이번 한동훈 장관한테도 그랬잖아요. 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야 그렇죠. 정답이지. 뭐 또박또박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 이야기하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 무리하다는 말도 나왔다지만은 오히려 가장 평등을 부르짖어야 될 그 진보 쪽 정당이 가장 권위적이고 어떤 그 왕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뭐 본회의에서 부결을 하던가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지금 뭉개는 것은 결국은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여권으로부터 앞으로 대법관 교체할 때 네, 균형을 좀 취하겠습니다. 우리 허락 받아라. 균형을 취해서 그리고 진보 쪽 인사도 좀 네.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답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 좀 잘 봐줘. 네? 그것만 확약하면은 모든 게 만사오케이죠. 만사고 다 통과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재명을 봐줍니까? 이제 지금 막 수사를 해갖고 막 이 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뭐 대통령이 봐주고 안 봐주고 할 수 사안이 아니죠. 그러면은 과거 정권 때의 그런 이 딸랑이 검사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지금 사법부가 진보 벨트로 완전히 꽉 짜여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균형을 맞추는 보수 세력으로 보수 성향의 그런 사람들로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네. 필요하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대법관 앞으로 13명을 교체하는데
뭐 전부 또 진보 빼버리고 보수로, 보수 예. 일색으로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균형을 좀 취해 달라. 예. 그러면 이쪽에서 그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또 사실은 그렇게 균형을 취하는 게 좀 그게 좋긴 맞아요. 좋습니다. 예. 양쪽 날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보수와 진보는. 그리고 지금 이거 조금 결이 다르지만 민주당에서 감사원, 검찰 통해서 어떤 전국을 갖다가 압박하고 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고가 옛날 군사 독재 시대 그렇습니다. 때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던 때 그걸 그대로 감사원도 대통령의 어떤 그 암묵적인 네. 지휘하에 있다. 검찰도 지휘하에 있다. 그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로서는 있죠. 그걸 끊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갖다가 그 어떤 나라 이끌어 나가는 지표로 삼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감사원 검찰이 대통령 완전히 지시하에 움직인다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더 씌우는데 뭐 자기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의심이 들고 느낌이 들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민주주의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검찰이 독립적으로 한다. 대통령이 지금 그 말은 이 두 기관이 대통령 지시하에 모든 게 움직인다는 걸 전제로 깔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나라가 발전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들어도 우리는 검찰과 감사원을 믿는다. 네. 그들이 독립적으로 어떤 한다는 걸 믿는다. 이렇게 어떤 태도를 표명해야지 감사원이나 검찰도 있죠. 어떤 책임의식, 독립의식을 갖고 하는 거지.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면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게 사법기관이라는 거는 영원히 대통령의 어떤 그 지시하에 그 독립성이라고 없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벌써 그 문민정부 들어서고 지금 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좀 이제 좀 그런 자세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세는 좀 버리라 이거죠. 그래서 오석준 그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도 그런 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오석준 대법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대법관들 또 헌재 재판관들이 교체가 될 텐데 그때마다 169석이라는 거대한 야당의 힘을 가지고 이것은 이제 부작위 전술 아닙니까? 예. 안 해버리는 거. 예.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뭐 윤석열 정부 골탕 먹이는 것을 넘어서 그 피해가 말씀하신 대로 결국 국민들한테 국민에게 돌아가는 옵니다. 거예요. 예. 정치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국민이 골탕 먹이고 국민이 애를 먹는 그런 결과를 왜 민주당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치는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힘들어하고 하면은 예. 그걸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예. 건데 지금 오석준 대법관 후보가 맡을 사건의 많은 당사자들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사람들을 고통을 주면서 지금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대법관의 연간 뭐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38,000여 건이나 된 요즘에는 어떻게 된 건지 모든 무슨 사건이 전부 대법원까지 가요. 승복을 해버리면 되는데 특유의 1심이나 정서가 2심을 있습니다.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하면 하는데 끝까지 가니까 그게 다 대법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요. 제가 뭐 우리 이제 이거하고 좀 약간 떨어지지만은 이 사법농단 네. 그 사건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사법부가 자꾸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을 사법농단 사건이 줬거든요. 그게 국민들이 재판에 지면은 네. 내가 질만한 사건을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상대방이 힘을 써가지고 내가 진 것이다 하니까 그래도 3심까지 가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이 사법농단 사건 터졌을 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앞으로 사법부의 권위에 치명상을 줘가지고 이 사법부의 설자를 잃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옛날에 종편에 나갈 때도 이야기했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삼세판이라는 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사법부 권위가 이게 세우는 데는 힘들지만 한번 무너지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오석준 대법관에 대한 후보에 대한 것도 좀 빨리 좀 해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민주당이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라는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그럼요. 국민을 위해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